네. 지난 시간에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진입을 했었고 일반각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각. 중학교 때는 그냥 보이는 각이 그냥 보이는 각 그대로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60도가 보이게 되면은 그냥 60도다 이러고 말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와서는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조금 더 폭넓은 표현을 배웠고 그게 바로 일반각이라고 불렸어요. 그건 표현이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그 각도를 쓰세요. 호도법으로 쓰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뭘 쓰죠? 바로 몇 바퀴인지를 쓰시는 거예요. 몇 바퀴. 그래서 호도법으로 쓰면은 2파이 n이 되겠고요. 2파이가 한 바퀴니까요. 여기서 이제 360n이 되겠죠. 60분법에서는. 네, 요게 그냥 그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의 위치를 나타낼 때 몇 삼면인지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1020, 780 이런 건 익숙한 숫자가 아니니까 360을 더하거나 빼서 익숙한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360을 빼서 120도다. 이렇게 해갖고 120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720을 빼주시면은 210도 정도가 나오니까 그 210도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0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이 빵도고 얘가 180도고 얘가 90도고 얘가 270도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 180 더하기 30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집시다. 180 더하기 간 다음에 30도만큼 더 이렇게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해보시고요. 발전만 좀 가볼게요. 발전 문제는. 자, 동경이 나타난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왼쪽 항의 표현들은 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 몇 바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0도하고 360도 사이에서의 그 가시적인 각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각도를 여기 0도에서 360 사이에서 보통 쓰죠? 정답이 1번인데 왜냐하면 저기다가 360에 3배인 1080을 더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각도는 260도가 아니라 바로 100도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마이너스 260을 낚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반각을 나타낼 때 이제 0도하고 360도 사이에서 저 표현을 이제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2번하고 3번에 대한 유형을 먼저 소개를 해보면 그 세타에 대한 동경이 2, 4분면에 있을 때 2분의 세타는 동경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거 그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도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녀석들로 먼저 이 유형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타가 2, 4분면에 있다라는 것은 좌표평면이 나타내면 이제 이런 상황일 겁니다. 요거를 중학교 때라면 우리가 90도부터 180이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촌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호도법을 사용해 보시면 2분의 파이부터 이제 파이까지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겠죠. 무슨 각? 일반각 표현을 써주시면은 바로 2n파이 몇 바퀴째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각을 항상 생각해 주세요. 지금 살짝 춥죠? 이 강의실이 잠깐만요. 저기 정말 미안한데. 좀 맞나요? 네. 잠시만 밝혀도. 자, 그래서 네. 몇 바퀴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유념을 해주시면 세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분의 세타를 봐볼까요? 이렇게 2를 각각 나눠주시면 되겠는데 즉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이제 n에다가 n이 근데 무슨 값인가요? n은 정수거든요. 그 몇 바퀴라는 게 한 바퀴도 안 돌았을 수도 있고 한 바퀴 양의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고 한 바퀴 음의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정수입니다. 참고로. 근데 n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그걸 다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뭐 n에다가 대입해봐라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얘만 조금 따와 보면요, 2분의 2n 파이였잖아요. 여기 2분의 파이였잖아요. 자, n이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n이 0이면 얘가 날아가서 2분의 파이죠. 그쵸? 근데 n이 1일 때는 파이가 되고 2일 때, n이 2일 때 어때요? 여기가 2파이가 되면서 2파이는 한 바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k분의 세타라고 하면, 이번 이미 자, 정리해드립니다. k분의 세타의 동경을 잴 때는요, 그 k분의 세타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경은 몇 개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 k개의 동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타가 동경이 하나일 때 k분의 세타는 무조건 이제 k개가 나오게 됩니다. 왜인지는 계속 그 예시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어떻게 k가 나오냐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k-1일 때 같이. 자, k가 대입할 때는 왜 안 들어갈까요? 자, k로 나눴는데 k가 들어간다. k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k로 나눴는데 k가 들어가게 되면은 2파이가 나와서 한 바퀴가 그때부터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말이 맞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연역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로 나눴죠. 그러면은 두 개가 동경이 나와야 되고, 그 동경으로 적절한 값은 0하고 1일 때까지입니다. n이 0하고 1일 때입니다. 이 두 개가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n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첫 번째 동경은 동경 1번 4분의 파이하고 그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몇 사분면이죠? 1사분면입니다. 그쵸? 1사분면에 있는 어떤 요 동경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2번 n에다가 1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얘는 몇 사분면이죠? 파이에서 예각만큼 간 거나 파이에서 요거만큼 간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니까, 네, 이 동경을 가리키겠죠? 자, 어떤가요?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는 순간 2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네, 똑같아집니다. 네, 동경 두 개 나왔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랑 1을 대입했을 때 나온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기초적인 정리만 좀 해두셔도, 네, 요 유형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분면은 이제 아까 어디였지? 1사분면과 3사분면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발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발전 문제로 한번 가볼까? 네, 발전 문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은 4사분면은 눈으로 보이는 각이 2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죠? 2파이까지죠. 이렇게. 근데 몇 바퀴인가 모를까? 너무 춥네. 그럼 나 지금 좀 춥네요. 그래도 많이 자서. 자,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 이해되시겠죠? 몇 바퀴에다가 눈에 보이는 4사분면의 각도. 자, 그러면 예상을 해볼게요. 3분의 세타는 몇 개의 동경을 가질 것 같나요? 3개. 4분의 세타는 4개. 그리고 그럼 n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죠? 0, 1, 2. 얘는 0, 1, 2, 3.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3분의 세타를 봐볼게요. 자, 3분의 세타는 3분의 2파이 n 더하기 2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n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0일 때 n이 0일 때 재민이 등장했다. 자, 2분의 3파이 3분의 세타 네 3분의 2파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녀석은 2분의 3파이가 어디죠? 잠깐만요. 이거 2분의 파인데요. 그렇죠? 네. 자, 2분의 파이부터 저기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일반되게 표시해 볼게요. 2분의 파이하고 3분의 2파이니까 한 이쯤 되죠. 여기가 1번이겠죠?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여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안 나오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미안해. 나 진짜 그게 괜찮은데 제가 그거 추운 게 아니고 제가 비염이라서 그런 거라서 생각해보면 좀 웃기네. 히터를 주고 나서 내가 춥다고 이러네. 괜히 아니 장난하나?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좀 추우니까 내가 봐도 좀 어이가 없었네. 자, n이 1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보자. 6분의 몇 파이예요? 저기 4파이랑 7파이죠? 6분의 7파이랑 그 다음에 요거가 3분의 4파이니까 6분의 8파이. 그러니까 얘는 한 이쯤 되겠죠? 요렇게 좀 이쁘진 않은 그런 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재밌게 보고 싶은 게 게 6분의 8파이였잖아요. 두 개의 중앙값을 구하는 게 있나? 자, 중앙값. 제가 볼게요. 6분의 15. 중앙값은 12분의 15파이예요. 그러니까 요거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중앙값을 한번 봐볼게. 그래서 중앙값을 보시면은 얘는 6분의 3파이고 6분의 4파이니까 12분의 7파이 맞나요? 얘가 12분의 7파이 맞아요? 됐죠? 얘네 둘의 차이가 12분의 8파이 맞나요? 12분의 8파이는 몇이죠? 3분의 2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우리 일반항 생각해 볼래요? 오랜만에 저 뒤에서 배운 거긴 한데 n의 개수가 곧 등차잖아. 네. 그래서 당연히 그게 확인이 된 순간에 3분의 2파이가 자, 그럼 3분의 2파이를 생각해 보시죠. 3분의 2파이가 한 바퀴로 돌아올 때 야 그만 중복 그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n이 3일 때 2파이가 돌아오니까 이제 중복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0일 때는 구하기 쉽잖아요. 그때 중앙값을 갖고 여기 있는 개수만큼 점프를 하시면은 그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될 거라는 겁니다. 4분의 세타를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걸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그러면 얘는 중앙값이니까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경이 3분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이렇게 4분면을 겹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쓰면 안 된다가 결론인가?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파란색 같은 케이스가 안 나온다면, 네, 동경의 개수와 사분면을 구할 때, 이렇게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해갖고, 여기 있는 공차만큼 점프해서 간단하게 구해주면 돼요. 그거 하나만 막, 이렇게
두 개씩 판단 안 해도 되니까 더 간편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걸치는 게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아마도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어떤 사분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프로프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완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기 3분 안 썼네. 읽을게요. 실수 쉬어버렸네. 5명이 걸리면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2n파이였어요. 2n파이였어. 자, 그럼 그 두 개의 중앙값이 2n파이 더한 다음에 2n파이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 2분의 7이었죠. 자, 요게 이제 그 세타에서의 중앙값이었는데, 자, 그럼 3분의 세타는, 자, 3분의 2파이 n 6분의 7파이 요거니까, 자, 이 한번 봐볼게요. 0일 때 1일 때, 자, 0일 때 6분의 7파이죠. 요거 몇 사분면이니? 3사분면이에요. 그 다음에 1일 때 몇 사분면이죠? 6분의 11파이죠.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안 했죠? 2일 때가 3분의 4죠? 6분의 8이죠? 그러면 6분의 15파이죠. 여기 6이 12에다가 6분의 3이니까 딱 걸치는 꼴이 나오겠나? 일단 요거의 답이 지금 5번이라 2, 3, 4분면인데 얘가 2, 4분면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0일 때 1일 때 6분의 4씩 더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6이 12에다가 그러니까 6분의 3,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는 딱 적었네. 중앙값이 여기 중앙값이 아닌데 2일 때 잠깐만요. 이분의 7 맞지? 그러면 2분의 7, 이거 4분의 7이구나. 미안합니다. 3으로 나눴으니까 12분의 7이겠죠? 어쩐지. 그러면은 0일 때 맞죠? 2분의 7인데 나누기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4분의 7. 오케이, 맞습니다. 자, 요거의 의미는 이거 두 개의 중앙값입니다. 요거는 3분의 세타의 중앙값입니다. 0일 때 12분의 7. 그 다음에 1일 때 이거는 12분의 8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1일 때 12분의 8씩 더해주게 되면은 12분의 15. 그 다음에 12분의 23. 그러니까 얘는 2파이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얘가 4사분면이고요. 자, 얘가 4사분면이고, 그 다음에 얘는 파이에서 좀 전진한 거니까 3사분면이고, 얘는 절반보다 좀 전진한 거니까 얘가 2사분면입니다. 네, 어때요? 이상 없이 나오죠? 네. 문제를 푸시는 동안 제가 아까 말한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거나 어떤 사분면의 각일 때 K분의 세타가 과연 그 중앙값이 이렇게 축을 걸치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럴 일이 없다가 나올 것 같은데 경험상. 자, 그럼 또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사분면을 알 때 이제 사분면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구간을 계속 여러 번 구해갖고 막 여러 번 생각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냥 중앙값을 갖고 좀 더 간결하게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로 나누면은 16분의 7파이고요. 요것도
그러니까 4분의 2인데 16분의 4분의 2인데 16분의 8 파이 n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6분의 7파이랑 8씩 더해 나가면 되죠? 16분의 15파이랑 그 다음에 16분의 23파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절반이 안 되죠? 1사분면입니다. 그 다음에 절반이 안 되니까 1사분면 맞죠? 2, 3, 4분면이 같이 나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2, 4분면이죠? 자, 요거는 몇 사분면일까요? 파이만큼 간 다음에 16분의 7이니까 절반이 안 갔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3, 4분면입니다. 자, n이 0일 때 그럼 여기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4분면에 가릴 때 잠깐만요. 요거 4로 나누면은 4분의 2 절반이죠. 16분의 8 8씩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4로 나누면 16분의 7 오케이. 0이면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다 이제까지 내 논리하고 똑같은데 계산까지 똑같은데 아마도 그 걸치는 부분이 나와서 중앙값과 다르게 좀 나온 부분이 예상되니까 얘는 좀 이 원래 방법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중앙값을 갖고 대신하는 경우가 괜찮은지를 지금 한번 검증해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정석대로 한번 해보죠. 4분의 세타에 대한 범위를 뽑아주시면은 여기서는 8분의 3 파이, 그 다음에 8분의 4 파이, 이렇게가 8분의 4 파이 n, 그 다음에 그 2분의 파이, 즉 8분의 4 파이. 이해되셨나요? 4분의 2 파이니까 좀 8로 맞춰준 거거든요. 여기도 4분의니까 4분의 2 파이, 4분의 2 파이, 8분의 4를 좀 맞춰줬어요. 그럼 n이 0일 때 8분의 3 파이하고 8분의 4 파이니까 분명히 1사분면이죠? 네, 아마 이제 요걸 중앙값일 거고. 네, n이 0일 때. 그 다음에 n이 1일 때 보시겠어요? n이 1일 때가 8분의 7이랑 그 다음에 파이, 이때도 안 걸치죠? 2사분면입니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 n이 3일 때가 우리 8분의 4파이 다니까 8분의 11이랑 아니 2일 때 2일 때가 여기가 파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여기 정신없네. n이 2일 때 여기다 쓸게요. n이 2일 때 파이 플러스 8분의 3파이부터 지금 현재 4분면이 1사분면 나왔고요. 2사분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 2일 때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뭐예요? 파이만큼 간 다음에 절반만큼 간 거랑 절반 좀 안 간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럼 1, 2, 3, 4, 3분면 나오는데 잠깐만 답이 말해주세요. 미안해요. 얘는 4개가 나오죠? n이 3일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 평균 중앙값 갖고 계속 해봐도 되겠네요. 요거였죠? 자, n이 4일 때 대입을 3일 0, 1, 2, 3이니까 3일 때 대입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3파이 더하기 16분의 7파이죠. 자, 2분의 3파이는 여기죠? 여기서 저기 2분의 파이가 안 되는 걸 진행을 하면 저기 4, 4분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 2, 3, 4분면 다 지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앙값. 자, 요 페이지 일단 해볼게요. 요 페이지 문제 해보시고 제가 그거를 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 중앙값을 대변해서 해도 되는지, 이런 일이 왜 안 생기지? 이런 일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K분의 N배를 해갖고 지금 뭐 이러한 동경을 여러 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런 상황들 그럼 중앙값을 조사했다가 낭패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2, 4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3, 4분면 지나는 걸 놓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왜 확실시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각들은 일반각으로 2n파이 플러스 이제 세타 1부터 2n파이 플러스 눈에 보이는 각 360도 이내에 세타 2 정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일반각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타 1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동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바퀴를 따로 표시해줬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일반적인 동경들의 특성을 한번 봐보시죠. 내가 2분의 파이만큼 돌려볼 거고 파이만큼 돌려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을 2분의 파이로 돌리면은 y축이 x축으로 바뀌죠. 근데 조금이라도 이쪽에 있으면은 다음 4분면으로 통과 인정? 다음 4분면으로 통과 인정? 4분면을 한 개 점프를 띱니다.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면. 그 다음에 파이만큼 이동을 하면은 3분면 2개 점프하는 거 인정? 직선이니까요. 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빌드업 끝났습니다. 자, 내가 이거를 어떤 정수 K로 나눠볼게요. 정수 K로 나누시면은, 자, 여기 눈에 보이는 각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각도들은 이제 일단 그러니까 이 왼쪽 먼저 봐주시면은 K가 만약에 짝수라면 2가 약분이 돼서 그 얘가 이제 정수니까 파이의 배수가 되지가 않겠네. 내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른 그게 발견했어요. 자, 파이의 어떤 유리수배가 될 거고요. 파이의 유리수배. 요거는 세타의 K인데. 유리수니까. 그쵸.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도 있는 증명은 아닌데, 자, 여기가 이제 그 K가 만약에 짝수라면, K가 그리고 만약에 홀수라면, K가 짝수일 경우에 2가 약분이 될 거고, 여기가 어떤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 형태의 그 숫자 곱하기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파이 배수. 네. 요거는 네, 좀 나중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좀 계속 부딪히는 게 생기네요. 틀릴 것 같긴 한데. 양변을 K로 나눔으로써 K가 보통은 이제 절대값이 1이거나 1보다 크니까 요게 조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크기가 1보다 큰 걸로 나누니까. 원래 초기에 주어진 동경이 예를 들어서 요거라 할지라도 그게 더 좁아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K분의 1을 하지 않았을 때 동경을 살펴보면 K가 정수니까 K가 정수. 네, K가 정수인 걸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 K가 1, 2, 3, 4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이를 K로 나눠줬어. 잠깐만. 일단 구간이 줄어든다. 나누면은 네, 요거는 일단 멈추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근데 그렇게 당분간은 좀 해도 괜찮은 괜찮은 거는 좋아요. 저게 안 되는 경우가 없어서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동경이 2개짜리인데 두 동경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점과 A 동경이 있고요. B 동경이 있어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번에는 두 동경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한 직선이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예요. 이렇게. 네. 자, 그 경우에 이때는 이제 한 직선, 그러니까 둘 다 한 직선은 똑같죠? 둘이 묶어서 한 직선입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되셨죠? 결론적으로 이 경우를 나누는 의미가 두 동경을 더한 게 의미가 있는지 뺀 게 의미가 있는지 나누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이 있고 이거는 그림 생각할게요. 자, Y축 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적용된 원점 대칭이 있고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Y는 X 대칭과 Y는 마이너스 S 대칭을 해볼게요. 이건 각각을 분석할 때 그림을 그때 그릴게요. 자, 일치할 때는 내가 어떤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 값을 알 수 있는 거. 두 동경이 같을 때는 더한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더한 게 의미가 없냐면 얘네들 여기 30도로 같다고 해봐. 그러면 30도로 같을 때는 더해서 60도일 거고 40도로 같을 때는 80도니까 일정하지가 않잖아. 기준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두 경이 같을 때는 각각 두 동경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뺀 거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나요? 차이가 얼마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0도예요. 근데 우리 일반각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눈에 보이는 차이는 0도인데 알고 보니까 A는 한 7바퀴 돌아가고 거기서 잠깐 쉬고 있던 거예요. B는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치 일반각처럼 EM파이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일치한다라는 그 말은 두 동경의 차이가 빵이다. 가시적인 차이가 빵이고 몇 바퀴 차이. 그래서 아래 쭉 설명하겠지만 몇 바퀴 차이 혹은 얘네들은 다 더하는 이게 나눈 이유가 얘네들 다 더하는 애들이거든요. 더해야지 의미가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두 동경의 바퀴의 합이 나오게 돼요. 자, 계속 봐볼게요. 자, 방향이 반대라면 요 동경과 요 동경을 뺐을 때 그 차이가 의미가 있죠? 차이가 몇으로 의미가 있어요? 180도다. 근데 바퀴 차이, EM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 오른쪽 파란색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림 그려보자. 차이가 의미가 있겠네. 더한 게 의미.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자, 근데 X축 대칭 봐볼게요. 여기부터는 왜 더한 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봐보시죠. 그러니까 X축 대칭이란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을 의미하는데 동경은 참고로 요렇게랑 요렇게죠. 자, 대칭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동그라미로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로 옮겨주면은 더한 게 몇 도다? 가시적으로 360도다. 한 바퀴잖아요. 한 바퀴 완성됐죠? 네, 그래서 자, 끝입니다. 네? 선생님 가시적인 거 한 바퀴 써도 그 n에다가 흡수가 되는 거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EM파이예요. 두 개 더한 게 EM파이. 자, Y축 대칭은요. 자, Y축 대칭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는 계속 좀 지워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건데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 같죠? 자, 요 동경이랑 그 다음에 요 동경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여기로 옮겨주면은 더해서 몇 도죠? 눈에 보이는 각도가 180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둘의 바퀴수의 합,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 원점 대칭은요.
원점 대칭이 요거 아닌가? 네, 조입니다. 네, 이게 원점 대칭입니다. 일로 와봅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y는 x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y는 x가 있고 그거의 대칭인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있어요. 여기가 동그라미 자, 여기가 45도 45도를 일정하니까 여기도 x 똑같겠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둘이 더해서 몇 도죠? 얘가 여기로 옮겨오면 90도. 네. 그래서 y는 x는 2n파이 더한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요거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대칭인 두 동경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x 이게 똑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죠. 자, 이건 좀 보기가 힘들긴 한데 잘 보세요. 요 동경을 x 더하기 90이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x 더하기 90이니까 요렇게인 거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네, 얘가 좀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생각하셔서 하시면 못 풉니다. 바로바로 나오셔야지. 자, y축 대칭은 두 동경의 y축 대칭인 거 나타내는 거는 둘 다 더해서 2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네. 지우셔야 돼. 마지막으로 보고서. 네, 그럼 해볼게요. 자, 일치한다. 그러면은 차이가 0이니까 바뀔 수만 있겠네요. 그럼 뭐야? 비슷한 거 있는데? 자, 뺀 게 2n파이 일치 차이가 0인 거야. 자, 더한 게 2n파이 뭐였더라? x축 대칭. 자, 이렇게랑 이렇게 요거랑 요거 올려주면은 2n파이 x축 대칭 그 다음에 일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할 만한 그런 개연성은 별로 없어요. 좀 암기를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7세타와 세타, 7세타가 조금 더 이제 큰 동경으로 사료가 되죠. 두 개의 차이 6세타가 얼마다? 네, 그 2n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세타의 범위가, 아니, 그 세타가, 따라서 세타가 3분의 파이 n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구간 안에서 3분의 파이 n은 어떻게 되죠? n이 0일 때 안 되고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러니까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되죠. 6일 때부터는 저기 2파이니까 안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8부터 3분의 5파이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일직선 위에 있다. 원점 대칭이랑 같은 말이죠. 자, 이거 뭐죠? 네. 뺀 게 눈에 보이는 게 180이다. 근데 2n파이 써주셔야 됩니다. 바퀴 차이. 6으로 나누시면은 세타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이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n 플러스 1이니까 네, 역시 공비가 2인 등차 수열이죠. n이 0일 때 6분의 파이 들어가요. 그래서 6분의 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2파이씩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저기 3분의 2파이 기하분수 나타내면은 자, 2, 4, 6 더하시면은 파이. 자, 저기 1, 2, 3, 0, 1, 2, 3, 4 대입하면은 6분의 9파이, 즉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5 대입하면은 11파이. 여기까지 되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도로 나타내라고 하네. 자, 356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그 불시에 밖에서 물어볼 겁니다. 자, 두 동의 x축에 대해서 대칭할 때
합차. 합이 얼마다? 2의 파이다. 그래서 세타가 4분의 파이 n이다. 그래서 n이 0일 때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안 됐죠. 1, 2, 3까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는 거니까 요 곱하기 1, 요 곱하기 2, 요 곱하기 3이니까 더하면 6이니까 2분의 3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y축에 대해 대칭일 때, 자, 뭐였더라? 파이였죠, 더한 게. 자, 그림 계속 y축에 대해 대칭이야. 요렇게 얘 이렇게 옮기면은 더한 게 파이다. 오케이? 자, 두 개 더한 게 4세타인데 그게 이제 2n 파이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그럼 요거 역시 세타가 4분의 2n 플러스 1의 그 파이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n이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2일 때부터는 저기 파이로 넘어가죠? 두 개 더해주시면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뒤에 것까지 해보고 시간을 드릴게요. 자, 부채꼴인데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저거고, 우리 초등학교 때 버전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 버전으로 호두법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호두법의 최고 장점은 바로 부채꼴에서입니다. 360도분의 중심과 이렇게 비을짓거리 안 하셔도 되고 바로 각을 곱하시면 되니까요. 자, 150도는 몇 라디안이죠? 자, 150도는 180 빼기 30입니다. 180은 파이죠. 30은 6분의 파이죠. 그래서 6분의 5 파이 라디안입니다. 저거를 이제 30도는 우리가 6분의 파이라고 외우지만 150도를 막 일일이 또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의 사고 회로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넓이 S는 그 2분의 1 R 제곱 6분의 5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넓이는 6 하나 약분 되고 15파이가 바로 넓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인 6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니까 5파이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호의 길이 L이고. 네. 2번. 자, 둘레의 길이가 8cm로 일정. 둘레의 길이가 일정. 몇 라디안이라고 했어요, 이거? 2라디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가볼게.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L 맞나요? 2R 더하기 L. 자, 그게 8cm로 일정하대요. 자, 더한 게 일정하다. 무슨 기야? 산수의 기야. 2R 더하기 L. 그 다음에 2 곱하기 여기 2RL. 그러면은 우리 RL이 들어가는 게 바로 넓이 공식이었잖아요. 넓이의 최대값이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 얘랑 같을 때인데요. L이 2R이랑 같을 때야. 반지름에다가 2라디안을 곱해서 L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는 여기 앵글이 2라디안이 될 때, 이게 고정이에요. 2라는 숫자가 아주 시그니처입니다. 2라디안이 될 때 넓이가 최대입니다.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정해진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몇 번 얘기했었고. 그때 중심과 구하라. 그래서 이거는 딱 둘레의 길이가 8cm로 일정, 넓이 최대. 우리 볼 때 둘레가 8cm로 일정, 넓이 최대, 중심과 2라디안 이렇게 세 번 보고 끝내야 되는 문제예요. 네. 만약에 저 아이디어를 산술기한 아이디어를 사용 안 하시면 어떤 짓을 하게 되느냐?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2R 더하기 L은 8이야. 넓이 S는 2분의 1 RL이라고 공식에서 외웠어. 넘겨줘, 대입해줘. R에 관한 2차식이네. 그러면은 그 R이 몇일 때네. R이 몇이면 L이 몇일 때네. R과 L은 R 세타가 L이니까 따라서 세타는 2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저거는 좀 유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 봐볼게요. 와인퍼 넓이. 이거는 그냥 각만 좀 잡아줄게요. 어렵지 않아서. 자, 큰 부채꼴에서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죠? 작은 부채꼴은 30이 아니라 10입니다. 완지름이. 그거 해주시면 그냥 나와요. 그것도 분배법칙으로 예쁘게 세워주시면 되고. 자, 요거 까먹었을 것 같아서 요거 알려드릴게요. 꼭 깔고. 요거의 전개도가
얘 펼치면은 원에다가 그 원을 감싸는 부채꼴인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쵸? 자, 문제는 자, 얘를 뭐라고 부르죠? 모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얘를 이제 원의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선은 쉽게 말해서 부채꼴의 반지름을 이제 모선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좀 크니까 라지 R이라고 하고 얘를 스몰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 라지 R과 스몰 R로 저 중심각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와우, 이 길이를 어떻게 중심각을 구하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광장이 어디냐면은 요 길이요. 자, 이 빨간색 호의 길이죠? 그 호의 길이가 이 원의 둘레랑 똑같다라는 점을 이용하면 금방 증명이 끝납니다.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모선분의 반지름의 비율에다가 360을 곱하면은 저 중심각이 나오게 돼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 라디안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R세타가 바로 호의 길이죠? 네, R세타가 호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둘레 길이 몇이에요? 2파이 R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세타가 몇인가요? R분의 스몰 R에다가 2파이다. 벌써 증명이 끝났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선분의 반지름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에다가 2파이 곱하시면 360도 곱하시면은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바로 중심각인 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니? 그 중심각의 크기 구했고요.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저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죠. 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24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나눠주시고 자, 24를 두 개로 쪼개주시고 24 곱하기 8 나 24 제곱 까먹었는데 25제곱이 625인데 24제곱 혹시 아세요? 난 그냥 외우죠. 그치. 자, 96에다가 48 576입니다. 근데 어차피 또 3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자, 그냥 24 곱하기 8 할게요. 그러면은 8이 16에다가 192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죠. 네, 삼각함수인데요. 그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배운 바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함수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요. 함수는 뭐냐면은 어떤 계통에다가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자판기 같은 녀석들을 함수라고 해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렇게 세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그 세타라는 앵글, 그러니까 인풋이 바로 그 세타 앵글이에요. 그거를 사인이라는 함수에 넣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값으로 나오는 값인데 그 규칙이 R분의 Y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세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R은 뭐고 Y는 뭐지를 생각해 보면, 자, 먼저 극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극좌표계 그 교과서에 없던 건데 이거 뭔 말이지? 교과서에 없지만 여기서 지금 충분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점의 좌표를 쓸 때 그거의 x좌표랑 y좌표를 혼합해서 이 녀석이 x, y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기 수직좌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오소고날 콜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이제 폴라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극좌표계라고 하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도법으로 각을 배웠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동경의 그 세타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R. 그래서 R, 세타의 방식으로 이제 이 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래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에는 이제 의심을 품으시면 안 되거든요. R분의 Y를 사인 세타로 부르겠대요. R분의 Y를. 그러니까 R은 이 점까지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세로의 길이가 몇일까요? Y일 거예요. 가로의 길이는 이제 X가 음수니까 X의 크기일 겁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일단 X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인 세타는 원래 뭐였나요?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이 왼쪽 아래에 있을 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여기서 r분의 y니까 얼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번에는 세타가 여기 좀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도 좀 낯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정이니까 뭐 세타의 모양이 이상하건 뭐 이러한 식의 모양이 좀 낯설건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줄 거냐면은 내가 우리 중3 때 배운 거 아깝잖아. 그래서 중3 때랑 되게 개연성 있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3들이 이걸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유아틱한 비유로 가르쳐 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개연성 있게끔 이 설명을 좀 개조하겠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끼리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r분의 y인 거는 이제 분명한 팩트인데 이렇게 약속인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열 분석법이라 해갖고요. 계열 분석법.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절대값이랑 부호랑 나눠서 생각합시다. 다음 페이지에 펼쳐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얼싸안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올,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코사인.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만 떼어내서 올싸안고. 그래서 얼싸안고. 기억하기 쉽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삼각함수가 다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사인만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탄젠트만 코사인만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여기선 사인만 플러스일까요? 자, 사인은 r분의 y로 정의가 되는데 r은 항상 거리이기 때문에 r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는 y가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r분의 y는 플러스라 볼 수 있고 x가 들어가는 이 녀석들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정의에 의해서 이러한 부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봐보죠. 여기서는 왜 탄젠트만 플러스일까요?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즉 x, y가 둘 다 음수로 부호가 똑같아서 플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r이 플러스인데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니까 저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번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얼싸안고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부호를 결정짓는 방법은 얼싸안고라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절대값이 같다. 저 말이 중요한데 계열 분석법이 자, 이 그림 하나면 돼요. 오랜만에 보는 생각나는 그림이니까. 자, 이 그림을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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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이 그림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죠? 자, 참고로 실제로 이 동경은 세타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 동경은 파이만큼 간 거에서 세타만큼 뒤로 빠꾸한 녀석이 될 거예요. 얘는 파이만큼 간 거에서 세타만큼 더 전진한 녀석이 될 거고요. 얘는 2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빠꾸한 녀석이 될 겁니다. 실제 동경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네 개의 동경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전부 각각 같습니다. 절대값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 삼각함수를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부호와 절대값을 나눠서 생각하라. 네, 이게 한 줄 요약입니다. 그럼 아래 보시죠. 자, 보기 1번을 그러면 한번 그 대비해서 볼게요. 위에는 정의와 대비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마이너스 4,3인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아래 값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4,3이면은 요쯤에 있고 아래 값은 5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가 마이너스 4,3 그쵸? 자,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사인 세타의 정의가 r분의 y라고 했으니까 r분의 y 하면 5분의 3인 거 맞아요. 코사인은 r분의 x라고 했으니까 5분의 마이너스 4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4인 거 맞아요. 근데 탄젠트가 이제 그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그거 이용하셔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럼 나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그러니까 생각의 메커니즘이 좀 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요 각을 기존처럼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 녀석은 동경이
그리는 삼각형이 요 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동경은 요건데 요 각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인 세타 몇인가요? 우리 친숙하죠? 5분의 3 코사인 세타 5분의 4 탄젠트 4분의 3입니다. 자, 선생님 답이 틀렸는데요? 네, 아직 구호를 안 정했거든요. 얼싸안고 즉 사인의 영역이죠? 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끝. 이렇게. 이게 훨씬 메커니즘이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하고요. 자, 그게 이제 2번에서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보기 2번에서. 자, 방금은 그 좌표를 줬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극좌표계를 이용하려고 써놨네. 이렇게 극좌표계를 이용하려고 각도를 줬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 그래서 반지름이 1이고 그 각도가 3분의 2파인 이러한 극좌표계를 이제 준 거예요. 동경이 서로 만나는 필요가 할 때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극좌표계를 수직 좌표계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3분의 2파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죠? 파이만큼 전진한 거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빡빡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길이가 1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3분의 파이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다 비율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미안합니다. 60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SCT라고 쓸게요. 자, 사인 2분의 루트 3 맞나요? 코사인 2분의 1 맞나요? 탄젠트 루트 3 맞나요? 근데 사인만 플러스인 2, 4분면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 여기서는 그 삼각함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경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자, 이 P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이었으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부호만 생각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아까 나왔던 그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보신다면 자, 사인 세타가 아까 r분의 y라고 정의가 됐죠? 네, r이 이제 1인 거니까 사인 세타가 곧 y. 그러니까 사인 3분의 2 파이를 아직 우리 계산하는 거를 단원상 안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어쨌든 간단한 줄 알았습니다. 이거 두 번째 물어봤네요. 아까 답했죠? 그다음에 3번 하고 4번을 볼게요. 자, 세타가 6분의 7파이일 때 똑같네.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저 동경을 한번 그림에 표시해 볼게요. 6분의 7파이란 파이만큼 간 다음에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6분의 파이 계열로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말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자,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얘네들은 x, y 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라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사인 60, 코사인 60, 아니 30도죠. 사인 값 30, 2분의 1이죠. 2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1이죠. 근데 누구의 영역이야? 탄젠트의 영역이니까 뿔마마. 네, 끝나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네. 4번도 역시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6분의 5파이 이러면 별로 우리 안 치네요. 근데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거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분의 파이 계열이죠? 몇 사분면이죠? 2, 4분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x가 나올 건데 여기에 있는 x를 항상 예각 취급해도 상관없다는 거 한번 보여준 바가 있어요. 네, 그때부터 얘기할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6분의 파이니까 사인 코사인 그 SCT 값이라고 할게요. 값이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입니다. 근데 2, 3분면이니까 뿔마마 끝. 이렇게. 얘는 3, 4분면이죠. 탄젠트만 뿔, 마마, 4분의 파이 계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본 거니까 얼사탄고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유래가 있대요. 탄젠트가 접선. 네. 자, 다음에 있는 삼각함수의 보기 부호는 지금 이렇게 했던 거고요. 우리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좌표계를 처음 배울 때 나온 내용이죠. 1, 3분의 x, y가 둘 다 플러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 수평 방향에서는 오른쪽이 플러스, 수직 방향에서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네. 그렇게 해서 얼싸안고 생각하면 요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응용이 돼서 나오느냐?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예를 들어 부호가 달라요. 그럼 그 곱해서 항상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인만 플러스거나 코사인만 플러스거나. 그래서 사인 영역 또는 코사인의 영역, 2, 4분면, 4,3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아래 보기에 나와 있어요. 그 보기를 풀어볼게요. 자, 요런 거, 이거 좀 넘어갈게요. 할 수도 있으실 거라 보고. 자, 그래서 보기 6번하고 6, 7, 8번을 보고 마칠게요. 네, 6, 7, 8번. 자, 6번에 보시면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부호가 같다란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다란 뜻이죠?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올의 영역도 있지만 탄젠트가 혼자 플러스인 경우도 있겠죠. 얼싸탄. 그래서 1, 4분면, 3, 4분면입니다. 두 가지예요. 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부호가 다른 거는 탄젠트만 플러스일 때, 코사인만 플러스일 때 얼싸탄고 3, 4분면, 4, 4분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이제 추론하는 문제.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부호가 달라요.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부호가 달라요. 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밖에 없죠. 자, 저런 경우가 언제만 있을 수 있나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다르고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달라요. 그러면 사인이 마이너스이면 코사인 탄젠트가 플러스인 건데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만 단독으로 플러스인 상황은 존재할 수 있지만 셋 다 플러스인 상황은 존재할 수 있지만 자, 절대 안 나오는 거 셋 다 마이너스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마이너스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두 개는 있을 수가 없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인이 플러스일 때 두 개가 마이너스인 거죠. 누구 영역이죠? 2, 4분면 영역인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기 8번입니다. 자, 저 앵글은 누구의 영역이죠? 코사인의 영역이죠. 코사인만 플러스인 영역입니다. 사인은 마이너스겠죠. 자, 그럼 우리 중3 때 배웠던 루트하고 여기 있는 제곱은 코사인 전체를 제곱했다는 의미인데요. 절대값으로 바뀌는 이 동치 우리 기억나시죠? 자, 얘는 뭘로 바뀌나요? 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그 붙인 게 얘랑 깨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게 되겠죠. 이게 지워져서 결국에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유형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숙제가 연습 문제 베이직 수준 로그하고 그 앞에 호두법 네,